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영든 PD가 연일 계속해서 부정선거 1탄 2탄 이렇게 또 파헤치고 있는데요. 3탄까지 나왔죠. 지금 이영든 PD가 말이죠, 선관위 서버가 리스다, 이게 선관위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업체로부터 리스를 해서 쓴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다, 외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야, 이건 뭐 리스를 해서 왜 씁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렇게 보안 관계가 너무나 지금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안 시스템이 보안이 너무 취약하다.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왜 본 서버에 적용하는 보안 관제를 리스한 서버에는 하지 않을까. 본 서버에는 보안 관제, 다시 말하면 관제 관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의 보안 관제를 하는데 왜 리스한 서버에는 그걸 안 하느냐. 본 서버에는 하는데 리스한 서버에는 안 한다. 그럼 리스한 서버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히고 있는 이영돈 PD가 세 번째 영상을 공개했죠. 이날 공개된 영상의 제목은 선관위 비밀의 문이 열린다 라는 것입니다. 선관위 비밀의 문이 열린다.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었던 선관위 서버 문제를 다룬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핵심이 선관위 서버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이영돈 PD가 3탄으로 지금 방송을 했는데요. 그 제목이 비밀의 문이 열린답니다. 이영돈 PD는 그 영상에서 말이죠, 서버를 통한 외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부의 개입 없이는 지난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버를 통한 외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지난 총선에서의 결과와 같은 통계가 나올 수 없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거다는 거죠. 즉 외부에서의 개입이라는 말은 인위적인 조작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없이는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그런 통계 수치는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영돈 PD는 영상에서 선관위 내부 제보자와의 통화를 소개하면서 선관위의 내부 제보자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의 통화를 방송을 했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서버 외에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리스한다. 놀라운 일이네요.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서버 외에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리스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서버를 반납해버린다. 선관위에 남아있는 서버를 포렌식해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관위 서버가 있고 본 서버, 그리고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리스를 하는 그런 리스 서버가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그 리스 서버를 반납한다. 그럼 나중에 그 반납해버렸으니까 본 서버를 포렌식한다 해도 그 리스 서버를 통해서 어떤 해킹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찾을 수 없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선관위 내부 제보자의 얘기랍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더 강화해야 할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 야, 우리가 등화 관제라고 그러죠. 등화 관제. 등화 관제라는 게 뭐예요? 등불을 관제한다.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관리한다. 이게 등화 관제잖아요. 우리 왜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공습 경보 같은 거 떨어지면 등화 관제 해가지고서 불빛이 딱 안 나가도록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선관위 서버도 이 관제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해야 되죠.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 결국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다. 선거 때가 되면 오히려 문을 열어준다. 평소에는 보안 관제를 하다가도 선거 때가 되면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 이 놀랍죠. 이영돈 PD는 서버 까란다라가 일상이 되어갈 때 선관위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서버를 리스하고 중요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버를 깔아 그야말로 부정선거 있다,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오히려 선관위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서버를 리스하고는 중요한 보안 관제도 하지 않았다. 방송에서
선관위가 서버를 리스하면 생기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영돈 PD가 다루었는데요. 이영돈 PD는 선거 때 서버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리스가 끝난 후에 하드웨어를 분리해 따로 보관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본 서버에는 적용하는 보안 관제를 리스한 서버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침투해서 서버를 조작하기 쉽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야, 선거 때 서버를 리스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리스가 끝난 후에는 하드웨어를 분리해서 따로 보관한다. 그리고 나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본 서버에는 적용하는 보안 관제를 리스한 서버에는 하지 않는다. 이는 외부에서 침투해서 서버를 조작하기 쉽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도대체 선거 때 더 강화해야 할 보안 관제를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선관위는 문을 열어주고 외부의 특정 세력이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영돈 PD는 전자개표기를 찾아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창고를 갔는데요. 그 창고에서 실제 선거에 사용됐던 전자개표기가 정당명도 떼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돼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송에서는 장재원 박사와 인터뷰도 나오는데 장 박사는 육사 34기 출신으로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입니다. 육사 34기 출신이고 미국 오레곤 대학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부분인데 그분은 말이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통계에 대해서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죠. 이 장재원 박사는 말이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결국은 모두가 불송치로 종결이 됐는데요. 하지만 장재원 박사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이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돼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얘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박사는 당시 조사가 부실했다. 선관위 서버 관련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비밀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이영돈 PD의 그 방송의 제목이었는데요. 그만큼 서버 관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방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서버 리스 문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요. 이만큼 이영돈 PD가 파헤쳤다면 나머지는 말이죠.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선관위에서 이 점을 해명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 정도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걸 묵살한다면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또 수사기관이라든가 감사나 또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 주권주의를 그야말로 위배하는 것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관위에 이제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부정선거 이영돈 PD에 의해서 밝혀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영돈 PD가 1탄, 2탄, 3탄 방송을 했으니까 이것이 여러 방송에서 좀 점검이 되고 또 검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밝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